하더라도 장시호 씨한테 최순실 씨가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니까 잘 챙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는 다 간판을 내리게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중견국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제3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ODA 예산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최순실 씨가 이걸 이제 유념해서 본 거예요. 이 ODA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가서 뭔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그 현지에서 우리 업체가 어떤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끊임없이 어떤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대사도 이제 아는 측근들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미얀마 대사 세워놓고 특히 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커피 사업이 이제 어떤 있으니까 네. 그 어떤 ODA 사업을 통해서 커피를 본인이 직접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걸 끊임없이 한국에 수입하려고 했던 이제 네.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고영태한테도 많은 제안을 합니다. 즉 이걸 제대로 되면 너도 좀 맡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장시호한테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 앞에 미래다. 우리 집 네. 가족들이 이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마 본인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 힘을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외국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많은 외국에 지원해준 돈 자체를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아무도 눈치도 안 채고 또 끊임없이 본인들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전하긴 했지만 결국은 최순실이 좀 더 만약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외국에 상당히 많은 국가에 이런 어떤 화수문 같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끔찍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의 농단의 아주 특징은 예산을 노린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미르재단이라든가 K재단의 시드머니는 재벌한테 받고 그 운영 자금은 거의 예산으로 오는. 왜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예산 한번 배정이 되면 거의 큰 일이 없는 한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대손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세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나서서 내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 영역을 잡았다는 것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하다는 말뿐이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과 정신, 그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가 새 정부에선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는 지속적으로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예, 이게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주관하는 건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하기로 했던 거고 이미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 5월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원래 예정됐던 대로 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인 우정사업본부의 네. 이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알아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는 무리라고 봐요. 네. 사실 뭐 정부 공무원들이라는 게 뭐 정권에 따라서 한번 의결된 예정했던 계획을 그렇게 뒤집는다는 거는 오히려 네.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네. 지금 코이카에서 하려고 했던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 사업도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더 기리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네.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걸 중단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 설사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역사는 역사고 기록은 기록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발행하려고 했던 우표조차도 시비를 걸고 그걸 취소해라 이런 네. 얘기는 사실 뭐 그렇게 대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ODA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영남대라든지 뭐 정부 차원에 좀 진행하고 있는 게 또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새마을 사업이 어떤 이 농촌 특히 농촌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걸 통해서 좀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어떤 발전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집중했다고 해서 이것 자체를 이제 만약에 폐기한다고 할 경우에 상대방 국가에서는 어떻게 볼지 좀 그런 면도 좀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쪽에 지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이런 ODA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전 정권의 일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아버지가 했던 일이라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을 그냥 아예 없애는 것 자체가 네. 국익에 유리할 것인가? 이런 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 자체가 보면 뭐 정권 차원의 한 정권 차원에서 어떤 호불호를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한다면 또 그 국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좀 더 심도 깊게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새마을 운동 사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 방식 자체가 나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게 새마을 운동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ODA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쵸. 우리도 그 예산도 더 앞으로 늘려서 개도국이나 이런 데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국제사회의 요구고 네. 우리 스스로도 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새마을운동 사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나라 국가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새마을운동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막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형태만 막 확대한다거나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식만 막 늘려간다거나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나라에 있는 시골 마을에 뭘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약속했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네. 그 마을 사람들은 기대를 했다가 굉장히 그 실망을 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인 폐지한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이고 뭐 아니고를 떠나서 이 공적 개발 사업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 전 대통령 때 코리아 에이드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ODA 사업으로서 이제 의료 지원이라든가 음식, 그다음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뭐 내용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것을 가면서 누구인가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혜를 이제 최순실 씨가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저는 리셋을 해야 된다. 즉 네. 내용은 가져가더라도 구조라든가 이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투명하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한국을 기여하고 그런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회의 땅처럼 최순실 씨에게 미얀마 그리고 해외 원조 사업이 활용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요, 최순실 씨가 하게 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생활해야 될 자금 이게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당장 지금 미승 빌딩 같은 경우도 이제 팔려고 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지금 못 팔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추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 건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동결된 상황이죠. 근데 당장 예를 들어서 정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생활비라든지 아기를 키울 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네. 지난번 이제 장시호 씨가 증언한 게 상당히 이제 그 재밌는 대목이 그 삼성동 주택 2층에 가면 거기 금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 있는 돈으로 좀 유라하고 애를 키워라라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자, 그때 이제 문제는 지금 아직도 못 밝히는 게 뭐냐면 최순실의 지금 잃어버린 3개의 어떤 지금 금고가 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검찰에서 못 밝혀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떤 그 최순실 씨가 저번에 했던 이제 개인 비서가 있어요. 뭐 네. 그런 양반도 있겠지만 이 사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최순실이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잡혔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즉 네. 아까 이야기했던 삼성동 돈과 마찬가지로 그 없어졌던 금고가 어디인가에 있을 것이고 그것 자체는 앞으로 관리는 이제는 정유라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유라가 구속이 안 된다라면 그렇게 한다면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정유라를 통해서 어떤 외부에서 자금이라든지 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홀로 집에 있는 정유라 씨인데요. 어머니하고 만나게 되면 저렇게 이제 유리벽 사이로 통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는 그러면 언젠가는 만날 가능성은 혹시 없을지요? 저는 뭐 가장 이상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네. 덴마크에 그렇게 구속이 될 때 왜 정윤회 씨가 안 갔는지 네. 그리고 귀국할 때 왜 아버지가 옆에 없는지 이게 가정이 사실은 그 뭐 끈끈함 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보호해야 되는 네.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지금도 없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보통의 가정은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네.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윤혜 씨는 딸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옥바라지를 정유라 씨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도 의문이 드는데요. 네. 뭐 일단 먼저 정윤회 씨 얘기부터 하자면은 노승일 부장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정유라 씨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진 표현을 해본 거를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 말을 했지만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네. 것도 조금 그렇고 정윤회 씨도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딸을 마치 남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족이 언제부터 사실상 이렇게 헤어진 것처럼 살아왔는지 그런 배경도 사실 좀 궁금증이 일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유라 씨가 만약에 최순실 씨의 옥바라지를 한다고 하면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친구가 어떻게 옥바라지를 합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서 안모 씨라는 사람이 오늘도 뭐 이렇게 택배 비슷하게 해서 우체국 택배 형태로 해서 정유라 씨한테 그 아이 것으로 보이는 뭐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것도 오늘 장면에 찍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는 계속 조력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최순실 씨가 그 국내에 들어올 때 그때 뭐 뭉칫돈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도 이제 이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 맹모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도대체 뒤에서 저렇게 돈을 관리해 주거나 정유라 씨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최순실 씨의 돈이 쓰여지도록 만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누군가가 계속 금고에서 돈을 빼내든 아니면 최순실 씨 어디 그 돈의 저수지에서 돈을 쓰도록 허락을 맡으면서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 자금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기자들이 오늘 취재 경쟁이 붙어서요. 정유라 씨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음식 택배가 배달이 됐는데 이것까지 촬영하느냐고 많이들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최순실 씨 집 앞에 오늘 촬영됐던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제는 남부구치소가 아니라 좀 검찰에서 가까운 곳에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듯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데요. 딸과 한 지붕 이야기하는 건가요? 법무부의 네. 이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알아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는 무리라고 봐요. 네. 사실 뭐 정부 공무원들이라는 게 뭐 정권에 따라서 한번 의결된 예정했던 계획을 그렇게 뒤집는다는 거는 오히려 네.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네. 지금 코이카에서 하려고 했던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 사업도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더 기리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네.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걸 중단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 설사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역사는 역사고 기록은 기록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과 정신, 그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가 새 정부에선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우표는 지속적으로 발행이 된다고 하네요. 예, 이게 우정사업본부가 지금 주관하는 건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하기로 했던 거고 이미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 5월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원래 예정됐던 대로 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인 우정사업 하더라도 장시호 씨한테 최순실 씨가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니까 잘 챙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는 다 간판을 내리게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ODA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중견국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제3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ODA 예산도 있고.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이걸 이제 유념해서 본 거예요. 이 ODA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가서 뭔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그 현지에서 우리 업체가 어떤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끊임없이 어떤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대사도 이제 아는 측근들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미얀마 대사 세워놓고 특히 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커피 사업이 이제 어떤 있으니까 네. 그 어떤 ODA 사업을 통해서 커피를 본인이 직접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걸 끊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좀 끔찍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의 농단의 아주 특징은 예산을 노린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미르 재단이라든가 K 재단의 시드머니는 재벌한테 받고 그 운영 자금은 거의 예산으로 오는. 왜 이게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 예산 한번 배정이 되면 거의 큰 일이 없는 한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대손손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세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나서서 내 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이 영역을 잡았다는 것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하다는 말뿐이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특히 한국에 수입하려고 했던 이제 네.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고영태한테도 많은 제안을 합니다. 즉 이걸 제대로 되면 너도 좀 맡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장시호한테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 앞에 미래다. 우리 집 네. 가족들이 이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마 본인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 힘을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외국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많은 외국에 지원해준 돈 자체를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아무도 눈치도 안 채고 또 끊임없이 본인들이 거기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지원하긴 했지만 결국은 최순실이 조금 더 만약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외국에 상당히 많은 국가에 이런 어떤 화수문 같은 돈